저분들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래서 이제 밥을 해주기 시작을 했죠. 23만 원부터 받아요. 금년 겨울에 400만 원을 적재 받어요. 바다로 뛰어들으려고 했죠. 애엄마 우리 딸들이 아빠. 2년 전에 나왔던 방송인데 금촌고시원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근황올림픽에 찾아달라는 댓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저기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늘 웃는 얼굴이실 것 같은 삶이 좀 인상에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쁘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뵈면은 근황을 여쭙거든요. 똑같죠. 밥하고 청소하고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또 고치기도 하고요. 고시원 운영하려면 맥가이버가 돼야 된다고. 그 공부함도 기억나요? 그 영상에 나왔던. 네. 공부함이. 고시원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시원 하려면 맥가이버가 돼야 돼요. 이거 못하는 거 없이 다 할 줄 알아야지 이거. 공부함이 엄청 많아요. 없는 장비가 없을 정도로 고치시는 거나 뭐 수리하시는 거나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해야죠. 남의 손을 빌리면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유튜브 상에서 원장님 나오셨던 금촌고시원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를 몰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거기 네. 댓글도 엄청나고. 그것을 되게 안 보려고 그래요. 천사하다, 내가 석가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써 있고 그러는데 네.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배고파 하니까 그냥 밥 주는 것 뿐이고 방이 좀 비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잠도 재워주는 것 뿐이고 그냥 그러는 것 뿐인데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가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화제가 된 그 영상에 보면 원장님께서 이제 선수 다 밥도 준비해 주시고 국이나 찌개나 이런 걸 이제 준비해 주시는데 매끼 25인분의 밥을 해야 하는 탓에 한 달에 드는 쌀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국과 반찬이 매일 제공되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든 투숙객들에겐 소중한 양식이 됩니다.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언제부터 좀 시작을 하신 건지. 2002년도부터 이제 고시원을 운영했어요. 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냥 밤이 늦었는데 근데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왔어요. 비리 오는 날이었는데 가정 불화가 있어갖고 왔는가 보다. 그 깊은 밤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방을 내주고 비도 맞고 그래서 이제 수건도 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아침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 혼자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혼자만 먹기가 좀 미안한 그렇죠? 마음에서. 미안하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먹자고. 같이 먹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밥을 그 사람들은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네. 왔는데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아예 자연스럽게 밥을 해주게 됐고 2002년부터면은 지금 근 20년 가까이. 이게 이제 해주다 보니까 나도 이제 욕심이 나서 아 저거 조금 사다가 된장 풀어서 이렇게 갖고 해주면 되는데 좋아할 텐데. 응. 한 달 월세라고 할까요? 생활비가 얼마 정도? 적게는 23만 원부터 23만 원. 받아요. 운영이 좀 되실까 싶거든요. 안 돼요. 겨울하고 여름에는 좀 적자를 보는 편이에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시원하게 해야 되니까 에어컨이 이제 막 많이 돌아가야 되고 금년 겨울에 400만 원을 적재 봤어요. 적자도 많이 나시고 원장님 생활적으로는 좀 힘들지는 않으실지. 예, 저는 딸만 둘인데요. 네. 출가했어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인데 여기에서 같이 밥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얻어먹으면 아니, 원장님도 됐죠, 뭐. 여기서 생활을 여기서 하시니까. 네. 네, 저기 지하철 택배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영등포로. 아, 네. 또 따뜻하게 입었어? 네, 옷이요. 그 따뜻하게 입었어요. 미끄러워 딸라근데. 네. 네, 조심할게요. 오케이. 네. 자. 여기에 계시는 투숙객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랑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뭐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있는데 계시구나. 다른 데 옮기려고 할 생각이 필요가 없죠.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도망간 사람들의 짐을 보관하고 계신다고. 네. 시험비가 250만 원이 넘게 안 내고서 도망갔어. 그런데 남은 짐들을 버리지 않고 박스와 가방에 나눠 담습니다. 좀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안쓰럽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나 보기가 미안했으면 이런 짐 같은 것도 놓고 갔을까.
나는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마음 아리고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뒤돌아봐서 조금 눈시울이 젖어지죠. 오직하면 갔을까. 그 절박한 상황이 와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제가 98년도에 서울신문 그 스포츠 서울에서 일을 할 때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구조조정으로. 직장 그만뒀다 소리를 집에서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밥도 굶지요. 막상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포기해야 되겠다. 자포자기하고 바다로 뛰어들으려고 했죠. 애엄마 우리 딸들이 아빠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청이에요. 그래서 주저앉고서 펑펑 울었죠. 막일이라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우리 애들을 우리 식구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고 뭐 못해줘서 오히려 미안하죠. 그 원장님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마음 쓰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뿌듯했던 투숙객이라든지 직장을 일찍 잃었어요. 고시원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봐갖고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은 강릉시청에 가서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요. 잘 됐다. 저 사람이 직장에서 그만뒀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이 사람을 방치해 두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힘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재기한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코가 이렇게 갖고 우리가 언챙이라고 그러죠. 이제 오갈 데 없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왔어요. 여기에 있다가 LG 디스플레이 요 바로 옆에 큰 공장이 있는데 미화원으로 가서 일을 해요. 우리가 카메라를 만든다든지 어떤 전자부품을 만든다든지 이 기술자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청소하는 일도 매우 소중해요. 이익을 담당을 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잖아요. 국가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만일 그 사람을 팽개쳐 놨다면 이 벼랑 끝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퇴근하고 오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늘 수고했어. 그래 잘했어. 사회적으로 고시원이라는 인식이 약간 좀 어두운 면만 많이 비춰졌던 것 같은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을 좀 계속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도와줄 수 있다면 쌀도 좋고요. 옷이라도 뭐 맞는 거 있으면 걸쳐 입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좋고 그냥 마음만으로라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